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지난주는 정말 끔찍했죠. 미세먼지 때문에요. 네, 그죠?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네. 게다가 뭐 내일도 또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들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 상황 심각해지면 네티즌들도 막 갑론을 막 하는 거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우리 국민들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어허. 잘못은 중국이 했는데 뭐 차량 이부제니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는 경유세 인상이니 뭐 예를 들면 탈석탄 하게 되면 탈원전과 동시에 추진되면서 전기료 인상도 예고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중국이 하는데 책임은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야 될 정부는 중국에게 이제 조금 한두 마디 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고생한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중국에 있다? 저는 중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요인을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고,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외교적 분쟁이 됐을 때 오히려 우리의 탓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더더욱 결단해서 이것은 외부적 요인이 절대적이라는 입장을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지혜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녹색당이지만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좌도 우도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건강,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안인데 자꾸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미세먼지의 요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미세먼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항상 요인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미세먼지, 예를 들어 고등어를 많이 굽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합니다. 네. 그런 경우처럼 지역마다 그리고 생활 패턴마다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혹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중국이 문제다. 혹은 뭐가 하나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냉철하게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네. 총체적인 네. 대책들이 정치권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해찬 씨는 중국이 진짜 원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우선은 서울시 보경환경연구원이 지난달 19일에 베이징의 폭죽놀이 행사 대기를 분석했습니다. 정확히 20시간 뒤에 서울 대기에 이 폭죽놀이에 사용되는 이 산화 물질인 스트론튬이라는 하는 농도가 11배 갑자기 급증한 결과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최근에 이제 나사라고 하죠. 미 항공우주관리원과 함께 위성으로 함께 조사를 했는데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 무려 3년에 걸쳐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굉장히 심했고 베이징과의 동부 일대 이 에어로졸 농도가 높아졌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경우도요, 올해 1월부터 1월 11일에서 15일 4일 동안 이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이때 국외의 영향이 69%에서 82%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둘 우리 국내외 연구기관이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걸 모두 다 입증하고 있고요. 네. 이런 수치보다 제가 하나 정말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뭐예요?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소가 현재 78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7기가와트의 에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만 78기의 석탄 발전소가 새로 가동되게 돼서요, 총 2,927기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에서 앞으로 464개의 석탄 발전소를 더 건설할 계획이고 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 대부분이 우리 서해와 맞닿은 동부 연안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도 2,900개인데 460개를 더 늘린다. 근데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소 지금 줄인다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80개도 안 되거든요. 네. 정말 충격적인 수치 비교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보게 된다 해도 우리가 정말 국제적으로 공동 방안을 만들어서 중국의 석탄 발전소 정책을 좀 제어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 기준도 맞추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씨의 주장은 평상시는 혹시 몰라도 우리가 고농도, 그래서 아주 나쁨이나 매우 나쁨 상태가 되는 거는
순전히 우리 요인만으로는 절대 그런 정도가 안 된다. 중국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지희 네, 위원장. 물론 중국에 그 요인이 발생 요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미세먼지에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서는 몇 퍼센트인가는 항상 시기 때마다 좀 달라져요. 그게 뭐 40%다, 20%다, 60%다. 그 모든 데이터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두고 중국한테 가서 따질 건가요? 중국한테 따져서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물론 있어야 합니다. 중국과의 협조와 공조 사업들을 진행해야 해요. 예. 그런데 국내 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정책 같은 경우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약 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냈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을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엔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우리나라 국내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클린 디젤 정책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디젤차가 한 300만 가량이 올랐어요. 더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한 997만 대 정도가 경유차가 한 40%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게 네. 사실 수도권 미세먼지의 1위 요인입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약은 하지 않고 자꾸 중국 탓을 하는 거예요. 중국 탓을 하는 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단 정치 관료자들,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숨을 구석이 됩니다. 이게 그냥 변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네, 탓이 아니야. 네. 정부 탓이 아니야. 중국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그거에 솔깃하시죠. 중국 탓이구나.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마음이 항상 들긴 합니다만 그럼 지금 당장 중국만 탓하고 있을 거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죠? 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국내 미세먼지 요인을 빨리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예, 것이 전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서해안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석탄화력 발전소 자꾸 늘린다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를 항상 날리는 게 아니에요. 집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을 한번 필터링해서 걸러주는 집진기가 있잖아요. 그걸 자주 교체하고 그 좋은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럼 석탄화력 발전소라고 할지라도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냥 막 석탄화력 발전소를 늘리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공산주의라서 가능한 거겠지만 공산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도의 노력을 예.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겨울에도 실제 많이 줄였대죠? 네, 실제로 한 30% 정도를 줄였어요. 그건 엄청난 수치로 줄인 거고 국제적인 평가로도 중국이 미세먼지를 이겼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알겠어요. 장해찬 씨는 바로 여기 대답해 보세요. 그래, 중국 원인 뭐 부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중국한테 강력히 항의한다고 우리가 마스크 벗을 수 있느냐? 그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결국은 근본적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저 역시도 국내적으로 경유차 줄이고 이런 요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국내에서 고등어 좀 덜 굽고 경유차의 환경 기준을 높이거나 전면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 초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중국에게 근본적 제약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사실은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다.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저는 국제 분쟁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제 분쟁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최근에 초계계 갈등 대응 행태 이런 게 참 기분 나쁘지만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원인과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인 만큼 유엔에 이런 부분을 이슈를 제기하기도 해서 국제 분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집진기 관련 설치 같은 경우도 더욱더 강화해서 외부 감시를 받게 하고 아무리 석탄 발전소를 깨끗하게 한다 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석탄 발전소가 78개가 있는데 작년 한 해에만 78개를 지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것 규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규제하도록 국제 분쟁화 시키자. 네, 사드 때와는 좀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드 때 사드 도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받으면서 참 힘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달라진 게 무엇이냐? 우선은 군사적 요인과 다르게 친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분쟁을 제시했을 때 중국이 보복을 하기 힘든 정치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중국이 최근에 미국과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미국의 무역 규제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문제를 제기한다 해서 미국이 하는 방안을 똑같이 따라하게 되면 본인들이 정말 국제적 입지가 옹색해질 수 있다는 점. 사드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 부분은 국제 분쟁을
안정화 시켜도 네.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실정입니다. 저는 그런 식의 그 중국과의 협상 같은 것도 전국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협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쟁화시키자 이거. 네, 그렇죠. 저는 협상 정도는 가능한데 이걸 분쟁화하기 시작하면 이건 오히려 국가 갈등만 더 야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책은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갑자기 뿅 하고 서해안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근방으로 그 미세먼지 요인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저는 재차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가 더 노력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장혜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가 중국에게 요구하고 싶었던 내용. 차도 줄이고 석탄 화력 발전소도 줄이고 그거 정책 강하게 하자를 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지. 우리는 못하느냐?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지. 예를 들면 오히려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시민들이 구입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습니다. 네. 10만 대였나요? 정도를 더 이상 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땐 강제 차량 이부제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경유차 같은 것도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도록 계속 국가가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에게 참 이건 슬픈 얘기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겨울에 석탄 발전 난방기를 떼지 말라고 강요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석탄 발전기를 집에 있는 보일러를 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석탄 발전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중국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노력하고 있으니 한국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 방송 싶습니다.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윤S님께서는 아니 미세먼지 이슈된 게 언제인데 이제야 중국이 원인이라고 합니까? 우리 정부도 잘못 있습니다. 이런 의견. 반대로 프로JR님은 중국 탓이 맞다고 봅니다. 외부 요인이 맞다면 그에 맞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정부가 내놓을 때입니다. 국제 소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고요. 김성경님은 우리나라도 공장 굴뚝에 마스크 씌우고 오염물질 배출로 이익 얻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장 굴뚝에 마스크를 씌운다? 이게 마스크가 아니라 집진장치 이런 거 강력하게 그렇죠. 해라 이런 공사장 얘기겠죠. 같은 데에서. 네. 그리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이익을 얻으면 거기에 따라서 무슨 세금을 매기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의견 주고 계시고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이 100% 대비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국내 요인을 개선할 때도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지는 말자. 이를테면 경유세 인상이라던가 너무 지나친 탈석탄 정책으로 전기세 인상되는 것, 차량 이부제 강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잘못보다 외부의 잘못이 크니까 국내 요인을 해결하려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접근하자. 인센티브 정부가 쪽으로. 초과 세수 걷어서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전기차 보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폭 확대해서 국민들이 경제적 이득으로 전기차를 이용하게 하자.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못한 게 많지 않은데 고통을 주는 방식의 요인 해결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실책, 그러니까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예.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생태도시에 가봤었을 때는 거기를 도시를 계획할 때 아예 대중교통 시스템 혹은 차량 시스템, 차가 네. 이동하는 교통 시스템들을 국민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차를 포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한 일인 거죠. 집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하면 집에서 5분 만에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서 집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는다던가.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특히 다른 수도권 혹은 도시를 중심으로요. 대중교통 확충에 장혜찬 씨가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녹색당은 GTX 확충 이런 거 반대하지 않나요? 그럼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대중교통은 그것은 확충해야 되잖아요. 왜 GTX를 확충하게 되냐면 자꾸 서울 중심의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마다 분권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서울 말고 다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저는 좀 더 친환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건 조금 말이 어려워지니까요. 어쨌든 GTX 같은 걸 자꾸 만들면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살든 서울로 모여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한국의 미세먼지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공사 현장입니다. 네. 비도로 오염원인 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나타나는 먼지와 또 노후 그 공사 장비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큰 오염원이 돼요. 맞아요. 네, 그것 같은 것에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좀 다양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있는데 대책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하나라도 들여다보고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에 저희가 완성하고 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단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장혜찬 씨. 네, 저는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중국과 하기로 한 게 미세먼지 예보 경보 시스템을 공동으로 하자. 그리고 인공 강우 협력 정도인데요. 인공 강우 협력의 실효성은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공동으로 예보 경보 시스템을 발행하려면 중국이 본인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는 여전히 2010년 이후에 미세먼지 자료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공개 다 이런 되어 상황에서 있어요. 어떻게 중국을 믿고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다는지 협력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까지 저는 치달았다고 봅니다. 아니, 공개 다 되어 있고요. 전 세계에서 여길 접근을 해서 데이터 자료를 정리해서 어떻게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었는가에 관한 장관 회담에서 연구도 공동 진행됩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중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한중 장관 회담의 연구 결과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 근데 그것에 관련한 뭐 연구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혹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 국내 발생 요인들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합시다. 이거에 대해서도 두 분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장혜찬 씨는 이거를 가능한 한 좀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유도해 갑시다. 그게 조금 차이가 날 뿐이고 결정적인 건 이제 중국과 아예 이제는 그 공식적인 분쟁화 시키지 않고서는 안 된다. 장혜찬 씨는 그 정도 주장하시는데 신재 위원장은 분쟁화 시키면 국가 간 분란만 커지고 실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도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중국과 이런저런 협조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늦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장혜찬 신지혜의 이슈 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